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골드 실버 폭락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런던장에서 폭락했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것은 뭐 이미 뉴스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폭격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중동 상태가 더 긴장도가 높아졌고, 2인자 사무총장 라리잔인가 뭐 그 친구도 이스라엘 폭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죠. 참 이스라엘이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트르키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죠. 예. 히틀러 이후에 가장 이 네타냐후 총리가 폭군자다. 예. 세계에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 뭐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한테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뭐 허리까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상황이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예,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골드는 5,000불이 무너졌습니다. 실버는 80불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실버는 선방했어요. 예, 실버는 오히려 골드에 비해서 큰 하락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지기는 했지만, 예. 어제 정말 지지선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어제 많이 쫄였습니다. 예. 일단 78불 저점이 무너졌죠. 무너졌고 지금 72불대 언질까지 왔죠. 72불이 무너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이번 주에 여차하면 손절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언저리에 왔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72불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투매가 나오죠. 투매. 다 던지죠. 예, 다 던집니다. 이 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다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이 오겠죠. 예. 이런 폭락이 옵니다. 이런 폭락.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겁먹지 마시고, 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가스 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달러가 100포인트 위로 또 올랐어요. 이 15분 봉인데 30분 봉으로 볼게요. 방송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 100포인트 위에 있었어요. 99.864 급하게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15분 봉이고 1시간 봉을 뭐 이렇잖아요. 지금 방송 2시간 전에는 제가 리포트 작성할 때마다 100포인트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골드는 빠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국제유가 다시 100포인트를 찍었잖아요. 지금 97.79. 국채 수익률도 오늘 4.268입니다. 예, 어제가 4.18일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올랐잖아요. 국채 수익률 오른 것은 지금 금리 동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 중동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겹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동 문제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는 72불이 무너지면 그때는 던져야 된다. 예. 뭐 골드도 지금 4,800불 저점에 거의 왔죠 지금. 예, 여기가 완전히 이 바닥인데 이 4,600이 무너지면 골드도 던져야 되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4,800불 여유는 있긴 있지만 뭐 크게 열려 있죠. 일단 빠질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이죠. 이 자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이에요. 4,600불이 무너지면 뭐 4,400불까지 내려가겠죠. 4,300불 때까지. 그러기를 않기를 바랐지만 4,800불 대를 어제 터치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 전저점이 뭐 여기라고 봤을 때에 어제 위태위태했다. 예.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크게 이렇게 뭐 급락할 어떤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또 국제 원 환율도 그 달러 원 환율도 거의 1,510원대까지 1,509원 53전까지 올라갔죠. 아 중동 뭐 머리 아픕니다. 중동 문제는 뭐 이 정도로 덮어놓고 지금 뭐 자꾸 중동 해봤자 뭐 중동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동 이렇게 덮어놓고 어제 이제 FOMC 회의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금지 동결했어요. 뭐 그 예측대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연준 위원들의 기조, 연준 위원들이 발언, 점도표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 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나온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 FOMC 회의 이 3월달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4월달 다음 달은 없고 5, 6, 7 있고 8월달은 잭슨홀 미팅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3월달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중간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먼저 체크하고 FOMC 회의 그 다음에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 부분까지 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4,859불 27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87% 마이너스입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02만 4천원, 팔 때가 85만 3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7천 공 16만 천원, 2억 7천 공 16만 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비하면 약 650만원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는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1트로이 온스당 76불 34센트 지금 현재 마이너스 4.27%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6,750원 팔 때가 12,91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만 6천원 1만 6천원 500만원이 간당간당 하네요. 환율이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500만원도 무너졌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환율이 조금 방어는 해줬지만 뭐 환율도 달러 지금 뭐 향방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는 아니다. 지금은 매수 국제 환율이 없으면 매수 타이밍인데 환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
어제도 똑같이 얘기했죠. 어제도 어떤 분이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은 환율이 강세일 때는 국제 시세가 빠지더라도 지금 환율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환율을 우리 국내 시세에서 실물을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그 환율 빠진 걸 제대로 적용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약간씩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1트로이 온스가 지금 실버가 76불 23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트로이 온스잖아요. 32.105 나누면 이게 미리 1g당 그 시세가 나오겠죠. 곱하기 1000 하면 이제 거기다가 환율 뭐 1,500원 곱하면 국내 시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 싹 빠진 막 플러스 한 3% 정도는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다 보고, 예. 그러면 곱하기 1.003 딱 눌러 1.03 계산 딱 해보면은 국내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 국내 시세에 지금 우리 국내 시세와 차이를 딱 봐보면 물론 부가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그냥 당근에서 산다 생각하고 제껴놓고 해보면 차이가 확 나죠. 예. 그래서 김치 프레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자, 골드 실버 중에 오히려 골드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골드가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봐보세요. 이 그림과 실버 이 그림은 천리죠. 예. 이 지금 뭐 전체 대비해서 폭으로 봐보면 실버는 뭐 여차하는 순간 78, 9불 때는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이제 모양새인데 골드는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예. 3일장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물론 뭐 크게 빠지긴 했는데, 예. 5,000불에서 지금 뭐 4,800불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200불이 빠졌잖아요. 200불이. 예. 크죠. 지금 200불이면 1,500원 200불 해보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1kg 바 시세가 650만원 660만원 빠지는 거예요. 예. 자, 뭐 시장은 어쨌든 뭐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어제 완전히 이 바닥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마지막 지지선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쪼렸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는 72불이 무너지면 던져야 되고 골드는 4,600불이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밑에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상황들은 워낙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짝 긴장하시고 뉴스에 신경 쓰시고 차트 보시면서 골드 프라이스 ORG 이게 찾아가면 뭐 핸드폰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서 잘 응대하시고 차트는 시장에 항상 말씀드린 시장의 심리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매수세가 강하냐 매도세가 강하냐 부분도 이 RSI 기준으로 봐보면 다 보여요. 이건 심리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선행지수는 아니지만 후행지수지만 지금 이제 심리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쨌든 시세는 그런 모양새고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68입니다. 어제가 4.181이었는데 올랐죠. 자, 달러 인덱스가 99.88이 조금 빠졌는데 100포인트 2시간 전에 100포인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 환율이 1499원 44전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98.16 95 위로 올라갔네요 또.
예. 90 그럼 지금 평균축을 요거는 1시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1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이게 96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96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딱 이게 기준이에요. 96을 기준해서 지금 98이니까 올랐죠. 92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96을 기준해서 등락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높죠. 예. 높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이란 그 가스 시설 폭격하면서 하여튼 유가도 상승했고 천연가스 상승하고 난립니다. 예. 아, 중동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이야기가 가네요. 예. 자, 뭐 어쨌든 전반적인 시황 쭉 말씀을 드리고 비트가 지금 어제 제가 그랬죠. 이게 저항선이 있다고, 구간 저항선이 크게 있다고, 이거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못 뚫게 헤매다가 오늘 7만 불 바닥까지 봤어요. 예. 7만 1000불 때까지 움직이겠다 싶은데 그 밑에 바닥까지 왔습니다. 예. 딱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그나마 7만 불을 버텼다는 것에 땡큐하고 그 다음에 다져서 상승하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단기 추세선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예. 단기 추세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일정 기간 제가 볼 때는 한 2, 3일은 또 여기서 조정받지 않겠나. 근데 모릅니다. 지금 비트가 뭐 중동 상황에 따라 비트도 움직이는 거라. 어제 이제 비트가 하락한 이제 가장 큰 원인 중동 상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이 비트는 자금 흐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어쨌든 중동 상황 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고 어제 기조가 발표가 난 이후에 뭐 이런 영향, 아니 뭐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빠졌죠. 사실 어제 저녁부터 이미 금리 동결될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시황 전반적으로 둘러봤고요. 3대 증시 어제 다 하락했고 뭐 전체적인 자산 시장 시황들은 쭉 봤습니다. 자, 지금 FOMC 회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FOMC 회의는 제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도표나 그 위원들의 기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그 FOMC 부분을 뭐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지금 PPI 지수가 12월 달에 0.4% 상승했고 1월 달에 0.5% 상승했어요. 2월 달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얼마냐? 0.7% 상승했습니다. 4, 5, 7 계속 상승의 곡선을 걸어가고 있죠. 자, PPI 지수는 뭐냐? CPI 지수, 선행지수예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라고도 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뭐라 하죠? 소매상 위에 뭐라 합니까? 예. 도매 물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도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산자 소비자 물가 올라가겠죠. 보통 3개월 차이에 이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PPI 지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나왔는데 0.7% 전월 대비 0.7% 상승했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제가 볼 때 3월 달에 더 클 거예요. 왜? 지금 2월 달에는 전쟁이 없었고 3월 달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어제 FOMC 회의에도 그 내용이 담겼어요. 예. 인플레이션 문제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어제 이제 FOMC 회의 결과는 지금 기준금리가 0.35에서 0.75 이렇게 동결을 했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19명인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명이에요. 그런데 투표 동결에 11명,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1명, 알잖아요. 금리 인하 1명은 스티브 미란,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 그 스티브 미란은 0.25%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FOMC 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금리 동결, 점도표가 나왔는데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간다. 뭐 지금 이제 금리 동결 이제 그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 정도 한다. 요게 이제 뭐 1월달 그 이 점도 2월달 점도표나 1월달 점도표나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결과적으로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 중립금리를 그 전에는 3.0으로 봤는데 3.1 뭐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향상이 됐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에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해야 된다 하는 위원이 7명이에요. 7명. 그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에 중간금리가 3%에서 3.125% 정도 인상이 된다. 이렇게 그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금리는 올해는 금리 인하 한 번, 중간금리가 지금 현재 3.5에서 3.75, 실질금리가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니까 은행에서 이 기준금리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겠죠. 근데 평균 중간금리로 이제 보고 있는 게 3.125%다. 그전에 3% 정도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PC 물가지수가 굉장히 연준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PC 물가지수의 전망치,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얼마? 2.4%에서 2.7%.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2.4%, 2.3%, 2.2%에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2.7%를 높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시장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코어 CPI 지수가 기존에 2.5%인데 2.7%로 코어도 상향을 시켰어요. 즉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역으로 올라간다. 심지어는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점도표에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GDP 지금 GDP는 일단은 기존 2.3%에서 2.4% 상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그렇게 될 거냐? 장기 전망치는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안에 보면 1.8이나 2로 이제 1.8에서 2로 상향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는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026년 실업률 전망치를 3.4% 기존과 똑같이 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노동시장 실업률은 그대로 간다.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연준 연설문 안에도 노동시장은 지금 한 3개월 동안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 그렇지만 GDP가 성장한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스태그플레이션은 올 가능성은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중동 전쟁,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뭐그 파울 연준 의장 연설문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동 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예. 중동 상황 발전의 영향이 불확실하다.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기 어렵죠. 중동 상황 발전의 영향이 불확실하다. 이게 리스크다. 즉 중동 상황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 올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FOMC 회의에 다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그럼 언제 재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게 나타난 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냐? 참 암울하죠. 예. 올해 안에는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12월 말 정도 돼야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연준위원 중에.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동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이제 바뀌죠. 뭔 얘기냐? 작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소비 시장, 실업률, 노동 시장을 보고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3월 달에 지금 이 기조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노동 시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보고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부분이 완전히 또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3월 달에 FOMC 회의 내용은 금리 동결이고,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하는데 그게 11월 달쯤 돼서 하거나 1월 달쯤 돼야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가 전망치를 2.4%에서 2.7%를 높였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거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적시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은 안 꺾인다. 지금 계속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 부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 AI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투자되는 자금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번 FOMC 회의의 전체적인 기조의 바닥에 깔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오늘은 FOMC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잘 체크하시면서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국제 유가가 빠지면 지금은 빠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마 오늘도 주 중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이럴 때는 제가 뭘 했습니까? 조금 물러서서 숲을 보시라, 전체 시장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긴장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긴장은 절대 놔서는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는 72불이 무너지면 그때는 손절해야 되고 골드는 4,600불대가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까지 안 오겠지만 그렇지만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갑자기 왜 뜨지? 자, 오늘 2026 3월 19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